571쪽에 2번 공직윤리 B급인데 3번 부패도 B급일 거예요. 부패도. 두 개를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3번 부패. 김영란법 같은 게 시행되면서 조금 중요도가 좀 높아졌고요. 자, 이번에 윤리는 맨 아래 3번 윤리의 측면이라는 게 있죠.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거기도 보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얘기가 나와요. 항상 제가 행정학에 충분 조건 없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5만 3번에 공직윤리 체계. 그래서 이제 자율적인 규제 윤리가 있고 오른쪽에 2번에 법령에다 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윤리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윤리는 양심에 맡기기 때문에 이걸 어겼다고 해서 뭐 처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법령적 윤리는 이거는 강제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어기면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윤리가 이제 뭐가 있냐. 근데 이 부분은요, 중요한 게, 괄호 2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게 13개가 있고, 다음 쪽에 3번,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의무가 6개가 있고, 6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동그라미 5번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A, B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6개입니다. 6개로 보셔도 되고, 5개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4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6번에 김영란법. 최근에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3가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법에 어떤 윤리와 의무가 규정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법에 어느 윤리가 규정되어 있냐. 근데 이거를 일일이 뭐 국가공무원법 13개를 암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만 아시면 되냐면 가로 3번. 자, 574쪽에 맨 꼭대기 가로 3번. 공직자윤리법. 그 공직자윤리법이 6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확실하게 아시면은 거의 해결이 돼요. 그것만 아시고 그게 또 중요해요. 공직자윤리법. 필기노트 118쪽에 필기노트를 보시면 한눈에 탁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77쪽에 우측에 날개 보시면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됐잖아요. 금년 초에. 그 내용, 도표. 2018년 1월 달에 개정된 그 내용. 그거 조금 아셔야 돼요.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직윤리의 큰 측면을,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필기노트 118쪽 같이 보시면서 공직윤리 부패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는지 큰 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극적 측면은 말 그대로 네거티브, 이거 파지티브인데요. 소극적 측면은 윤리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게 됐다 그래가지고 윤리가 꼭 확립되는 건 아닌 어떤 필요 조건? 윤리 확립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 요거는 충분 조건이에요. 자, 따라서 뭐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부패하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뭐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등등 하지 말아라 이런 윤리가 소극적 윤리예요. 근데 이거는 해야 할 것,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뭘 지향해야 할지, 해야 할 것, 지향해야 될 정신, 이런 거가 적극적 윤리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윤리는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부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횡령하거나 뇌물 받거나 하지 말아라. 부패하지 말아라. 근데 공무원들이 부패만 안 했다고, 횡령 안 하고 뇌물 안 받았다고 윤리가 확립되나요? 극도로 무능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 생각도 없고 무능하고 전문 지식도 없고 한데 정책은 전부 뭐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순실을 위한 정책인데 그러면 그게 윤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가 확립되려면 부패는 일단 없애야 돼요. 이건 필요 조건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올바른 가치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돼야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정책의 내용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돼요.
특정 집단이나 뭐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되고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 잘하는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돼 있을 때 이때 윤리가 확립돼. 이게 합쳐져야지 윤리가 확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윤리를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소극적 의미로 봐서 부패만 안 하면 돼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그러나 넓은 의미의 윤리에는 이게 포함돼야 돼요. 맨 아래에 적극적 측면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쪽에 로마 3번. 그래서 공익윤리는 그래서 보면 이제 법령에 이런 것들은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형사처벌한다. 김영란법에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하면 형사처벌이다. 이렇게 법령에 딱 규정해 놓은 거, 그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거, 이런 거는 소극적 윤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윤리예요. 보통 헌장, 공무원 헌장 같은데 규정된 것들. 자, 572쪽이에요. 로마 3번에 보시면 그게 이제 자율적 규제 윤리입니다. 자율적 규제. 공무원이 지향해야 될 이념과 가치, 지향 이걸 적극 제시하여 그걸 이제 추가하도록 유도하는 그게 공무원 헌장, 우리 대통령 훈령으로 좀 돼 있어요. 이건 지금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윤리헌장으로 돼 있다가 2016년부터 공무원 헌장 이렇게 좀 이름이 바뀌고 내용도 많이 수정됐어요. 나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건설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민족사적 전통성, 뭐 민족을 거론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다 빼고 한 6가지 정도 그 정신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 6가지 정신이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는데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공무원들은 투명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공익성, 공익을 지향해야 된다. 전문성을 지향.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을 담아놨는데 요거라도 좀 알고 계세요. 창다투 전공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자, 창다투 전공 이런 거는 뭐 이해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시간, 노력을,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창으로 다투는 게 전공이야. 나는 창으로 찌르고 다투는 게 전공이야. 창다투 전공공 이렇게 암기를 해놓을게요. 창다투 전공공. 공무원 헌장. 대통령 훈령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훈령, 대통령 훈령이면 이거는 거의 법령 중에서 법령이 아니죠. 좁은 의미의 법령이 아니죠. 자율적인 헌장이에요. 헌장. 공무원 스스로 지키는 거고 이거는 강제력이 없어요. 뭐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처벌할 거예요? 감옥에 가둘 거예요? 이거는 강제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뭐 공정하게 하는 게 뭐 어떻게 공정하게 하는 건지, 투명하다는 게 뭐가 투명인 거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거는 굉장히 강제력이 수반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100만 원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100만 원 받은 팩트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강제적이고 투명, 구체적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추상적이고 강제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극적 윤리는 법령, 이 법은 법률이고 영은 이건 대통령령을 말하죠. 법률과 대통령령 이 두 가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대표적인 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4가지요.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정확하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영란법. 김영란법. 요 4가지가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규정한 대표적인 4대 법이에요. 이 법에 각각 어떤 윤리가 규정되어 있냐 이게 중요한데 요게 13개예요. 이게 6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3개. 근데 이 중에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요 6가지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것만 구분하면 분간이 되니까요. 자, 우선 국가공무원법,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우리 보기로 하고요. 공직자윤리법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보시면은
4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맨 꼭대기 3번입니다. 맨 꼭대기. 우리가 암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75쪽의 순서를 제가 좀 바꿀게요. 4번. 이해충돌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자기는 빠져야 돼요. 기관도 그걸 살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홍길동이 쭉 서류를 보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무슨 주유소를 하겠다고 인가 신청을 한 거예요. 요건도 안 되는 뭐 서류를 막 해가지고 뭐 요건이 됐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적법해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공익과 사익이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손들고 신고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자기는 빠지든지 해야 되고 기관장도 그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서 설사 요건이 합법 적법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숨기고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예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 두 번째는 선물 수수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 출장 가서 공적으로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미화 100불 이상짜리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고 등록 인도해야 돼요. 자기 집에 살짝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기 왼쪽에 2번입니다. 선물 수수 신고 등록 의무. 미화 100불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직에 이제 근무하다 보면 출장을 많이 가면 저도 많이 댕겼는데요. 나라마다 공무원이 출장 가면 반드시 선물을 줘요. 선물 안 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나라마다 선물이 다 달라요. 그 나라 특산품을 주로 줍니다. 그 나라 저기 페르시아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페르시아산 카페트를 줘요. 카페트. 그다음에 대만이나 중국 가면 옥으로 된 선물을 줘요. 옥이 유명하잖아요. 대만, 중국 이런 데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코끼리 상아를 선물로 줘요. 물론 이제 일회성 출장 가면 주지 않고 거기는 이제 올해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면 그 코끼리 상아 같은 거 줍니다. 코끼리 상아가 우리한테는 귀하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흔하죠. 네, 제 친구, 제 후배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3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3년 하다가 그 사이에 저기 코끼리 상아를 3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임기 끝나고 돌아올 때 자기 가족들은 먼저 돌아오고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화물로 짐을 다 싣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코끼리 상아도 들어있겠죠. 이거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이제 짐 왔는데 그걸 깜빡 자기 말로는 그래요. 뭐 깜빡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신고를 안 했어요. 통관하다가 걸린 거예요. 보니까 코끼리 상아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불 속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해서 그때 이제 징계를 당했는데 그걸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100불 넘어가죠. 가치가. 신고하고 등록 인도에 자기가 가져가면 안 돼요. 몽골 같은 데 가면은 선물을 말을 줍니다. 말. 황야에 뛰어노는 거 큰 말은 아니고 약간 쪼랑말 같은 거 말이 있어요. 그럼 그 말 갖고 뭐 놀고 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 때 뭐 대팔고 오거나 이렇게 한 나라마다 선물을 다 줘요. 신고 등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재산 등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재산 등록 신고 의무. 요거는 하급직은 아니고 4급 이상이 되면은 재산을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공직생활하다 이제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자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정비소 다 재산을 전부 신고해야 되고 1년마다 한 번씩 다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돼요. 허위로 신고하고 나면 징계받아요. 형사처벌 받아요. 1급 이상은 B번에 공개도 해야 돼요. 1급 이상은. 1급 이상 정무직들 대통령 다 공개하잖아요.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말에 공개해서 1월 달에 언론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보면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평균 재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15억. 그런데 유독 법조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한 40억 정도 돼요. 되게 재산이 많아요. 법조계는. 일반 다른 부처 사람들은 한 15억 정도 되는데 왜 법조계가 이렇게 판검사들이 재산이 많은가. 한 기자가 이걸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처갓집에서 물려받은 재산들이었어요. 자, 처갓집에서 물려받았다? 그럼 뭔 뜻일까요? 전부 다 정략 결혼했다는, 부잣집 외동딸만 찾아서 결혼했다니, 판검사들이.
이 도둑놈들 아니에요, 이건.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정략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검사들이 유독 재산이 많아요. 처갓집에서 물려받은 재산들이 많았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 마담 뚜들 있죠, 마담 뚜, 중매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저지 부잣집 외동딸인데 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나쁜 놈들이. 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4급 이상은 등록을 하고 1급 이상은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4급 이상은 등록, 1급 이상은 공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식 백지 신탁 의무가 있어요. 일부 공직자들은 주식을 자기가 투자를 마음대로 못해요. 못합니다. 자, 오른쪽에 5번인데요. 재산 공개 대상자니까 1급 이상이죠. 1급 이상 공무원하고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그 주식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언제 어느 기업이 M&A 된다, 합병된다, 언제 어느 보물선이 인양된다 하더라, 보물선 그런 황당한 소리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직접 투자를 못 해요. 정보를 다 알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게 눈 감고 블라인드 트러스트, 눈 감고 맡겨야 돼요. 백지 신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신사 같은 데다가 그냥 다 맡기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삼성전자 주식, 보물선 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고 이 투신사, 대신증권, 한투증권 이런 데다가 맡겨서 내 돈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샀는지를 모르도록 그냥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해서 그걸 맡겼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무슨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직접 그다음에 보물선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하면 그건 형사처벌이에요. 백지로 맡기라는 거예요. 백지 신탁. 자, 그 다음에 취업 제한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 제한. 자, 그건 그 위에 보시면 공직자는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재산 등록 의무자, 그러니까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 전에 5년간 담당했던 그 업무하고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 후 3년간은 못 가요. 퇴직 전 5년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하고 연관된 기업체에서 퇴직 후에 3년간은 못 가요. 8년간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정경 유착, 정관 예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절을 시켜 놓은 거예요. 취업 제한. 그 다음에 행위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행위 제한. 자, 이건 뭐냐면요, 모든 퇴직자는 자기가 재직 중에 담당했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그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청탁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한다든지 정관 예우 받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퇴직 후에 자기가 재직 중에 담당했던 취급했던 업무를 퇴직 후에는 취급할 수가 없어요. 행위 제한. 그러니까 취업도 제한되고 취업 후에 행위도 제한돼요.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그 의무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선재 선생이 술을 잘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선재 선생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윤리적으로 안 돼요. 이선재 주취행위예요. 이선재 주취행. 윤리법에 규정됐어요. 윤리법에 요거를 꼭 암기하세요. 윤리법. 자, 앞에 그 다음에 이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의무가 2개가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그거는 오른쪽 4번이네요. 공직자들은 부패를 발견하면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부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공무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비위 면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역시 취업을 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위가 뭐예요? 비리와 위반이죠. 법령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무슨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 그게 비위죠. 그러니까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 전에 자기가 담당했던 5년간 담당했던 그 업무하고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 후에 5년간 못 갑니다. 3년이 아니라 이건 5년이에요. 자, 5년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요 취업 제한 의무하고 요 취업 제한 의무는 구분해야 됩니다. 대상자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근거법도 다르고, 요거는 재산 등록 의무자로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 후에 3년간 못 가는 것이고요. 요거는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이 퇴직 후에 5년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연관성은 둘 다 5년이에요. 5년. 근데 퇴직 후에 못 가는 게 이거는 5년, 이거는 3년.
이거는 비위면직자, 이거는 4급 이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 퇴직하는 사람. 이거는 부패방지법,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꼭 구분해야 됩니다. 자, 576쪽의 맨 꼭대기 날개에 조그만 도표가 있죠? 도표. 거기 정리가 돼 있죠.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에 이제 김영란법. 김영란법에는 세 가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금품. 한 번에, 100만원, 300만원.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배우자는 물론 본인도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대가성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성. 자, 그 밑에 참고의 괄호 2번입니다.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의 관계없이에요. 대가성 여부에 불문하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옛날은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대가성 입증 안 돼도 무조건 처벌해요. 팩트 받았다는 사실만 발견되면 처벌해요. 노회찬 씨 같은 경우도 뭐 대가성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뭐 대가성이 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돼서 피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무조건 이제는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까만 옷에는 먹물이 튀겨도 안 보일 텐데 흰 옷에는 물방울 하나만 튀겨도 잘 보인다. 노회찬의 죽음을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뭐 표현하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 좌우간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 이상 받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런 위반 행위를 알면 본인도 신고해야 되고 배우자가 만약에 받은 걸 알면 신고해야 되고 또 본인 받은 걸 배우자가 알면 배우자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1번에 이 적용 대상자 중에는 공직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론사 임직원, 교직원 다 들어갑니다. 공무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도 들어가고 국공립학교 교직원도 들어가고요. 교직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들어가요. 공기업 임직원도 들어가요. 공공기관 다 들어가요. 공직자 등이에요. 공직자 등. 그런데 이제 577조 우측의 하단에 그 표, 그건 좀 디테일한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려요. 어차피 국가공무원법 13개 이것도 조금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573조. 그러니까 큰 틀이 요건데요. 큰 틀. 자, 그런데 요거는 이 법률을 어기잖아요. 요 법률을 어기면은 요거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그런데 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시행령, 김영란법 시행령, 뭐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건데요. 576쪽을 가보시면은 맨 꼭대기 5번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그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 같은 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3만 원. 이게 행동강령이에요. 행동강령. 전에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랬잖아요. 전에는. 근데 금년 1월 달에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봐야 되겠네요. 577조. 577쪽의 우측의 날개에 김영란법 시행령에도 이런 규정이 있고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이제 금품 수수 그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외. 전에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었거든요. 음식물비는 3만 원. 그다음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축의금, 부의금 10만 원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금년 1월부터 바뀌었는데 3만 원. 음식물비는 그대로 3만 원이고 선물은 5만 원인데 예외적으로 매날에 농축 수산품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굴비 뭐 그다음에 한우 세트 이런 것들 뭐 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만 원까지 농축 수산품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이제 예외를 인정했고 그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깎았어요. 10만 원 너무 많다. 5만 원. 다만 화하는 조화나 꽃바구니 이런 거는 10만 원짜리까지 가능하다. 예외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시험에 좀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3만 원, 5만 원, 5만 원 원칙은요. 3만 원. 음식물비 3만 원. 그다음에 선물 5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 5만 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만약에 여겼다. 음식물비를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받는데 3만 원짜리가 아니라 29,900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야, 우리 맥주 한 잔만 먹을까? 맥주 한 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추가돼가지고 1인당 3만 한 500원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처벌할까요? 감옥에 넣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형사처벌까지는 좀 곤란하다. 그렇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지만 이거는 주로 징계, 내부적으로 징계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헌장, 이런 것들을 어기면, 창다투 전공, 이런 걸 어기면 어떡할까요? 형사처벌, 징계?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지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주로 징계 대상이 돼요.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의가 있는 부패다, 처벌한다. 국민 모두가 이거는 다 문제를 삼고 그런 부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의가 있는 흑색 부패라고 해요. 부패 종류가 색깔별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흑색 부패라고 해요. 자, 부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패 580쪽 한가운데에 괄호 5번을 보겠습니다. 580쪽 한가운데 괄호 5번. 이제 다 됐어요. 조금만 좀 집중력을 유지하십시오. 흑색, 백색, 회색이 있는데 용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런 법을 어겨서 뭐 비면직자가 만약에 5년도 안 됐는데 뭐 취업을 했다. 그럼 이건 다 형사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난의 대상이 될 뿐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이런 것까지를. 이거는 백색 부패예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건 악의가 없는 부패다. 의도적으로 뇌물을 받으려고 했거나 자기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익을 저해했거나 자기가 사익을 챙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악의가 없는 부패다. 백색 부패. 그다음에 이거는 좀 긴가민가하다 해서 회색 부패라고 해서 일부 구성원들은 자 3만 1,000원짜리 식사 먹었으면 처벌해야지. 일부는 아이고 뭐 먹다 보니까 1,000원 넘어간 건데 그걸 어떻게 처벌하냐.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그건 처벌이 좀 가혹하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런 부패가 회색 부패인데 이런 거는 주로 대통령령 정도로 행동강령이나 대통령령이 규정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법률에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회색 부패예요. 이 부패 구조, 윤리 구조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해야 될 게 요거 13개 음모 요거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요거 부패 쪽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볼게요. 문제 790쪽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90쪽 8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13개를 아직 안 봤지만 이선제 주치행만 아셔도 다 해결이 돼요. 답은 5번이에요. 5번. 선물신고 등록. 이거는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윤리법.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